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유튜브 채널을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평소 책을 읽고 싶지만 잘 읽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읽어드리는 고소한 책방입니다. 구수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셋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스위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당신에게. 인생도 콘텐츠도 본질이 생명이다. 유튜브 잘하고 싶다면 두 가지만 기억해라. 유튜브는 나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플랫폼이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수단이므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 한다. 유튜브를 하려는 목적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 사업 또는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굳이 목적을 언급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다. 우선 유튜브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조회수, 광고, 상품 판매 세 가지 수단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회수 외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빠르게 채널을 키워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회수 수익에 대해 살펴보자. 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가 힘들다면 내가 알려준 대로 유튜브를 운영해보면 조금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증명된 방법이다. 조회수로 수익을 올리려면 주제, 업로드 주기, 평균 조회수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주제다. 사실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주제 선정을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매일 올릴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수 임영웅 소식을 다루는 오구TV,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하는 이스타TV, 경제 소식을 전하는 슈카월드와 같은 채널이 있다. 내가 컨설팅한 유튜버 중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낸 사람은 한 달 만에 구독자 15만 명을 만들었는데 미국 주식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었다. 당시에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는데 신기하게도 미국 주식만을 다루는 유튜버가 없었다. 이 사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주제로 한 유튜브를 개설했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유튜브를 키울 때는 시장의 크기와 공급과 수요를 고려해 대중이 원하는 정보를 주되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를 고르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강의하면서 직접 채널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미국 주식 채널 성장이라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나는 이를 따라 해봤다. 대신 차별점을 두기 위해 국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미국 주식이 무엇인지 찾아봤고 1위가 테슬라, 2위가 애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1위였던 테슬라 주식을 다루는 사람이 이미 있었기에 나는 애플 주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매일 올렸다. 줌을 이용해 스크랩한 신문 기사를 읽고 편집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그 채널은 구독자 5,000명이 됐고 내게 150만원의 수익을 안겨줬다. 이건 나였으니까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 다른 예시를 보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수강생은 이 위에서 잠시 언급한 오구TV 채널을 벤치마킹해 현재 구독자 10만여 명,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지 이제 답이 보일 것이다. 만일 마음속으로 너무 쉬운 거 아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맞다. 유튜브는 생각보다 쉽다. 그러니 어렵게 시작하지 마라.
조회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음으로 사업 또는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채널을 키우는 방법이다. 어찌 보면 이는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쉽다. 구독자가 좋아하는 콘텐츠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 간단해 보이는 방법을 여러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독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령 기업 또는 제품 홍보 영상을 비롯한 자랑하고 싶은 내용만 나열하는 것이다. 대신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타깃이 원하는 정보를 다룸으로써 그들에게 노출된다면 채널은 알아서 성장할 것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몇몇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와 컨설팅하면서 나는 딱 하나의 조언을 했다. 마포구 특정 지역 아파트를 검색하면 무조건 대표님 채널이 나올 수 있게 세팅하세요. 그 후 그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영상만 주구장창 올렸고 당연히 최상위 노출이 됐다. 부동산 아파트 거래도 3배 이상 늘었고 말이다. 또 내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은가? 그럼 이번에는 개인 브랜딩 유튜브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TV를 소개해본다. 나는 지난해부터 그림 모으는 취미가 생겼다. 그런데 시장이 정말 좁았다. 그림 컬렉팅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초보 컬렉터들이 원하는 이론적인 정보부터 전시 정보, 작가 소개 등을 올렸고 6개월이 지난 현재 구독자는 6,000명을 겨우 넘겼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클래스 101 온라인 강의 제안, 롯데 홈쇼핑과 협업으로 작품 판매, SBS, MBC 자료 화면으로 유튜브 영상 송출, 구독자 50만 유튜브 채널 콜라보 출연, 제주도 미술협회 현대문화재단 컬렉터 강의 출강, 플랫폼 제작 한 달 매출 3천만원 달성 등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고작 구독자 6,000명으로 아트 컬렉팅 분야에서 탑3 안에 드는 채널이 된 동시에 부업으로 적당한 수익을 올리는 중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브랜딩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특히 시장이 작은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점점 크게 퍼져나가는 파동 효과를 이용해야 한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콰야라는 작가가 있다. 그는 국내에서 아트 컬렉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콰야 작가 전시라는 키워드로 컨텐츠를 제작하면 적어도 아트 컬렉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영상의 최상위로 노출된다. 조회수가 고작 200회여도 괜찮다. 조금 더 큰 키워드로 올라가면 되니까. 개인 전시가 모여있는 전시를 페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도 큰 페어가 몇 개 있다. 그중 부산 아트페어는 3대 아트페어라고 할 만큼 큰 전시다. 이 점을 활용해 부산 아트페어를 키워드로 영상을 업로드하면 어떻게 될까? 조회수가 1만 회 정도 나오는데 적어도 그날 페어를 찾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을 확률이 높다. 이쯤 되니 어느 세월에 채널을 키우느냐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좁은 카테고리에서 채널의 영향력을 키우는 법을 알았으니 카테고리 플러스 대중성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당신이 아트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가수 송민호, 만화가 기안84는 알 것이다. 둘의 공통점은 작가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이 알고 있는 인물과 아트를 연결해서 둘이 전시회를 다녀온 다음 영상을 공유하면
조회수가 10만회, 15만회가 되면서 구독자 수도 늘어난다. 한편 이러한 콘텐츠는 채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조회수는 일시적이고 진성 유저를 모으기 좋은 키워드는 아니다. 이에 카테고리 안에서 대중성 있는 이벤트를 활용한 팁을 주고자 한다. 지난해 프리즈라는 전시가 열렸다. 프리즈는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큰 전시회인데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한 것이다. 한마디로 아트 카테고리에서는 다시 없을 호황 콘텐츠였다.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과 견주어도 될 만큼. 이 기간에 나는 전시장에 매일 방문하면서 콘텐츠를 발행했는데 구독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혹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사업 또는 브랜딩을 위한 유튜브를 키우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아래에 총 4단계라고 할 수 있다. 1. 카테고리 내의 세부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발행한다. 2. 키워드를 확장한다. 3. 카테고리와 외부 대중성 있는 요소를 결합한다. 4. 카테고리 내의 대중성 있는 이벤트가 생길 경우 집중한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컨설팅하고 운영해온 방식이다. 노하우라면 노하우다. 이를 보고 누군가 이 방법으로 컨설팅을 한다 해도 괜찮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나는 익숙하게 찾을 수 있지만 이 일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선택한 콘텐츠 분야는 당신이 가장 잘 안다고 믿어서다. 유튜브는 결국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요소에 관심을 두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두가 유튜브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개인 브랜딩, 사업 홍보에 도움이 될 플랫폼을 선택하라면 지금은 유튜브가 단순 영순이다. 만일 시작할 마음을 먹었다면 잘 만들 생각하지 말고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면서 운영해라. 분명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